여기는 멕시코. 1년에 한 번 이맘때 열리는 축제가 한창입니다. 어린 아들을 꼭 껴안은 아버지가 보이죠. 아들아 저기 좀 봐.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Estamos pasando un día muy agradable en compañía de miles de familias de Uruapan, Michoacanas, de México y de otros países. También mucho paisano que nos visita de Estados Unidos. Bendiciones a todos. Esperemos. 그렇게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갑자기 시작된 총격. 축제의 장은 순식간에 지옥이 됐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들. 그런데 Ya nos mataron a nuestro presidente, pinche Claudia Sheinbaum. 총격에 쓰러진 사람은 멕시코 우루아판의 시장 카를로스 만소. 조금 전에 아들을 품에 안고 있던 바로 그 남성입니다. 멕시코 최대 명절을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나왔다가 변을 당한 건데요.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격, 과연 그를 노린 계획된 공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한 희생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지금 멕시코가 처한 정세 속에 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뒤 한 기술자가 철문 앞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길게 세워진 이 구조물, 사실 여긴 대통령 궁 앞입니다. 또다시 테러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시민들 때문입니다.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이들부터 뜯어내려는 이들까지 수천 명의 시민이 대통령궁 일대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궁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주변 건물에까지 난입해 분노를 마구 표출했는데요. 경찰이 최루가스를 쏘며 진압에 나섰지만 그럴수록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집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화나게 한 걸까요? También nos exponemos todos los días a la inseguridad que sucede en el país, en donde alguien puede llegar a matarte y no pasa absolutamente nada. No pasa nada. Se abren carpetas de investigación por todos lados, por todo México, y aquí no pasa nada. 최근 만조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불안해진 시민들이 치안을 강화해달라며 거리로 나선 건데요. 사실 만조 시장이 사망하기 불과 2주 전 또 다른 시의 시장이 자택 앞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잇따른 정치인들의 사망 사건, 시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12일 빨간 모자를 쓴 시장 후보가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시민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그때 선거 유세 현장이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대체 몇 발을 쏘는 건지 세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이 총격으로 유세 중이던 후보와 곁에서 돕던 딸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장면이 당시 SNS를 통해 그대로 생중계되면서 시민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인 일주일 후 차량 앞을 서성이던 한 남성이 갑자기 권총을 꺼내더니 차량을 향해 마구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 사고로 멕시코시티 시장의 측근인 비서와 보좌관이 대낮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알레한드로 시장이 참수된 채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지난해 6월 선거 이후 살해된 현직 시장 후보자, 공무원 등 정치인들이 무려 30명 이상. 권력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현실 앞에서 시민들은 치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자면 사실 과달라하라는 멕시코 시티나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큰 대도시, 비눗방울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1월에 오토바이 강도를 당한 적이 있고요. 대사관에 연락드렸을 때도 아, 괜찮으시냐? 그 정도는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목숨만 괜찮으시다면 만사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현지인 분들도 5분, 10분 거리도 택시 타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하긴 하구나라는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정치인이 왜 잇따라 피살되고 있는 걸까요? 대체 누가 그들을 노리는 걸까요? 이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Delta 1. Hey, ¿quién habla? Mira bien, hijo de tu madre. Soy Mencho, güey. Relaja tu gente a la... Soy Mencho, güey. Relaja tus partidas, si no te voy a partir tu madre, tienes toda tu bola de perros. Te tengo identificados 30 güeyes. Hasta tus perros te voy a matar si no te relajas, güey. ¿Cómo ves? Ya está, señor, ahorita los vamos. ¿Ponen a tiro o tú eres el primero que vas a matar por ellos, no? 경찰 서장조차 꼼짝 못하게 만드는 세력, 바로 마약 카르텔입니다. 이들은 마약 생산과 국제 유통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범죄 조직 연합인데요.
미국 마약 단속국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에는 약 150개의 카르텔이 활동 중이며 이 중 국제적 공급망과 자금력을 갖춘 핵심 조직만 10개 안팎, 수십만 명이 카르텔에 가담하고 있다는데요. 대형 카르텔 두목의 경우 무려 1,500만 달러, 한화로 약 220억 원이 넘는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으로 번 막대한 자금으로 군대에 맞먹는 무장력을 갖춘 이들을 과연 누가 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마약 카르텔들이 정치인 피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카르텔들은 정치인들, 특히 지역 시장들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걸까요? 멕시코에서는 지방 정부가 진짜 권력이기 때문이죠. 인허가권이라든가 지역 예산을 집행한다던가 개발, 토지, 환경, 경찰 운영에다 세무 조달, 공공계약까지 굉장히 많은 그 권력을 시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장이 또는 지역 통제권자가 누가 되느냐가 마약 카르텔에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만약에 자기들에게 협조적인 사람이라면 일을 하기 수월하지만 이 사람이 무엇이라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카르텔에게는 위협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가장 취약한 표적이 될 수밖에 없죠. 카르텔의 마약 유통을 위해선 지역 시장의 묵인, 때로는 지원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정치인은 곧바로 제거해버리는 거죠. 최근에 사망한 만주시장은 카르텔에 맞서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해온 인물이었습니다. Es precisamente para que se detengan a estos delincuentes vivos o muertos. Del secretario Mark Harfuch, yo le he hecho un llamado bastante veces. Le he hecho un llamado de auxilio para que él personalmente venga. 무력으로 잡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알기에 카르텔들은 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려 합니다. 그 지역 내에서 어쨌든 이권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얻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그리고 그 지역 청년들에게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마약을 재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익을 나눠주는 그런 방식으로 민심까지 얻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카르텔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사람들까지 늘면서 조직의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직 폭력을 강하게 단속한 적이 있죠. 그렇다면 규모는 다르지만 멕시코 역시 카르텔을 뿌리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체 왜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는 걸까요? 새벽의 고요를 깨뜨리는 총성, 수류탄까지 터져나오지만 이곳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멕시코 특수부대가 희대의 마약왕 엘차포를 검거하기 위해 그의 은신처로 들이닥치는 실제 장면입니다. 도망치던 마약왕은 은신처에서 1.5km나 떨어진 맨홀로 빠져나오려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당시엔 최대 카르텔 보스를 잡았으니 이제 조직이 무너지겠구나 하며 다들 기대했죠. 하지만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큰 마약 카르텔 하나를 진압하면 그게 바퀴벌레가 알을 까듯이 내부 조직이 마구마구 퍼져서 오히려 소규모 마약 카르텔이 더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국가에 대항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 자기들 간의 영역 다툼이라든가 정보전이라든가 공포 전략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쪼개진 조직들이 더욱 치열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면서 오히려 멕시코의 사법 치안 체계는 더 크게 무너졌는데요. 카르텔에 협조하지 않으면 끔찍한 유혈 사태가 벌어지니 많은 경찰이 결국 유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부패는 더 깊어지고 카르텔 문제는 이제 손대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카르텔을 없애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 때문인데요. 피 비린내 나는 마약 카르텔과 초록색 과일이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아보카도의 3분의 1이 바로 멕시코에서 생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게다가 아보카도는 녹색 황금이라고 불릴 만큼 그 수익성이 뛰어난데요. 그 이유는 아보카도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아보카도의 약 80%가 멕시코산이라고 하니까 수익성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시죠? 이러니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마약 카르텔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결국 아보카도 산업에까지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약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위험도 적은 데다 농장주들한테 돈을 뜯어내기도 쉽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아보카도 수입 1위 국가인 동시에 멕시코산 마약의 최대 소비국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카르텔은 미국으로 보내는 아보카도 수출 과정에 마약을 끼워 넣어 유통시키고 농민들의 농지를 빼앗아 마약류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며 자경단을 꾸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걷거나 지역을 통제하는 등 범죄 조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카르텔화된 자경단들이 상당수 존재하죠. 이처럼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멕시코에서 카르텔을 완전히 없애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 그렇다면 이웃나라 미국이 개입하는 건 어떨까요? 마약 근절을 강하게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미군을 보내겠다며 실제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They are horrible people that have been killing people left and right, they've made a fortune on selling drugs and destroying our people. If Mexico wanted help with the cartels, we would be honored to go in and do it. Well, she's so afraid of the cartels, she can't walk. So. 하지만 멕시코 대통령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죠. Estados Unidos no va a venir a México con los militares, que no está permitido ni es parte de ningún acuerdo ni mucho menos. 마약 카르텔을 누구보다 없애고 싶어하는 멕시코 대통령이 대체 왜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다른 나라의 군대가 일단 자국 영토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군대가 언제 빠져나갈지 사실 기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약 카르텔이 다 소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얼마든지 주둔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멕시코 입장에서는 절대로 미국 군대를 안에 들여가지고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사실 미국에서 마약과 아보카도 수요가 줄어들기만 해도 이 카르텔 규모는 크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기 어렵겠죠. 문제는 공권력이 힘을 잃은 도시에서 살인, 납치, 실종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평범한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Revelan su información y ellos se me hace totalmente injusto. Estamos cansados de homicidios, de feminicidios. Queremos es justicia y cero impunidad en este gobierno. Estamos cansados de que siempre salgan carpetas de investigación y el gobierno no actúe. Que el poder esté en todos los poderes y sea el mismo. 네, 중앙정부의 무너진 통제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니까 참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아보카도에도 또 이런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요. 네, 아보카도는 죄가 없지만 아보카도가 멕시코 마약 조직을 먹여 살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보카도 소비를 줄이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멕시코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인 지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